여수시가 추진했던 전남의 첫 재활병원이 무산된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협약서를 단독으로 입수해서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이 약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천시는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소를 거듭했던 광양 매화축제가 한 달 뒤면 개막합니다. 준비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감사원이 여수시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는 지난해 추진 실적 평가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최근 LG엘로비전은 여수시가 추진했던 재활병원 설립이 무산됐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여수시와 전남대학교 병원이 협약을 맺었는데 사업이 좌초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해당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했는데요. 여수시의 불리한 조항들도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여수시와 전남대학교 병원이 맺은 협약서입니다. 재활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두 기관의 역할과 책임 소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를 들여다봤더니 사업이 좌초될 수밖에 없었던 조항들이 발견됐습니다. 병원 설립 비용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수시가 전액 부담하기로 약속해버린 겁니다. 실제로 당초 사업비는 270억여 원이었지만 3년 뒤 2배 가까이 늘면서 여수시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협약서에는 여수시의 불리한 조항들도 있었습니다. 재활병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적자를 여수시가 전액 보전해주기로 한 겁니다. 위탁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직원들의 고용 승계도 여수시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적자가 난 원인이나 계약 해지 사유가 병원 측에 있어도 여수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협약서 어디에도 병원 측의 책임 소재를 명시한 단서 조항은 없었습니다. 당시 여수시는 타 재활병원 운영 사례를 토대로 전남권역 재활병원을 운영할 경우 1년 손실액은 1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를 알면서도 전남대병원과 협약을 맺은 겁니다. 재정 여건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여수시의 부실한 행정력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처음부터 수익이 안 나는 구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다수 처음 시작할 때는 적자로 운영이 되는 거죠. 5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과정에서 여수시와 전남대병원이 맺은 협약서는 6개 조항이 담긴 단 2장뿐. 결국 전남의 첫 재활병원 설립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감사원이 여수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관은 오는 20일까지 여수시를 방문해 도시재생 사업의 업무 현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수 문수지구와 한려지구, 국동지구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는 지난해 전남도가 실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실적 평가에서 미흡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이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개막일이 다가올수록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노관규 순천시장이 청년 세대와 함께 박람회 홍보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LG 헬로비전 상암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청년 톡톡 토크쇼. 노관규 순천시장은 청년 인플루언서 초마드, 빵이 등 5명과 함께 박람회 개최 준비 상황과 핵심 콘텐츠에 대해 격이 없이 소통했습니다. 청년 인플루언서들은 가장 기대되는 박람회 콘텐츠로 가든스테이를 꼽았습니다. 국가정원에서의 1박 2일 글램핑 프로그램인데 순천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활용해 셰프가 제공하는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점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번 보고 오는 여행에서 일단 머무는 여행으로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네. 트렌드가. 네. 그래서 여기 순천만 자연에서 한번 머물고 올 수 있는 가든스테이라서 한번 뽑았습니다. 제가 캠핑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좀 하룻밤 보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기를 골랐습니다. 근데 55만 원 내고 60만 평 빌려서 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경쟁이 네. 치열하겠는데요? 예, 치열하고 저기들 지금 감독들하고 얘기하는 게 이거 인터넷에 딱 공개하면은 몇 분 만에 이게 마감되는지가 지금 우리 관심사예요. 노관규 순천시장은 의미가 담긴 공간으로 그린 아일랜드를 꼽았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위에 광활한 잔디길을 조성한 공간인데 국가정원과 저류지, 동천을 하나로 연결하는 정원입니다. 노 시장은 차량보다 자연과 사람을 먼저 생각한 정원박람회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데 살면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잖아요. 이거 어딘가에서는 치유는 못 해주더라도 더 악화되지 않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정원박람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꿈꾸는 파라다이스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순천으로 오시면 됩니다. 젊은 세대의 시선으로 박람회를 생각하고 소통하는 시간이었던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청년톡톡 토크쇼. 청년들의 기대를 모은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순천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봄꽃 축제가 바로 전남 광양 매화축제인데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광양 매화축제가 올해 4년 만에 공식 개최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여는 축제인 만큼 광양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0만 명이 다녀간 광양 매화마을. 활짝 핀 홍매화와 백매화가 상춘객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상춘객들은 완연한 봄 기운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지만 즐길 거리가 가득한 축제 분위기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축제가 3년 연속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축제 취소된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와서 보니까 그래도 이제 꽃이 좀 이쁘게 피어 있어서 그런 데로 또 아쉬움이 있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매화축제가 광양은 봄, 다시 만나는 매화를 주제로 올해 다시 열립니다. 광양시는 축제장에서 한복을 대여하고 매화꽃길에서 DJ박스를 운영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체험비나 주차요금의 일부를 지역상점 이용권으로 돌려줘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는 구상입니다. 광양시는 4년 만에 열리는 축제에 지난해보다 많은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세밀하게 구축하고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순간 밀집 예상지에 배치하는 등 안전한 축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매화가 3월 중순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22회 광양 매화축제는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기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4세입니다. 10년 전보다 늘었고 OECD 평균보다 높은데요. 문제는 소득입니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장수가 축복이 아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노후 준비 첫 번째로 연금을 꼽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은퇴 후 적정 노후 생활비는 얼마일까? 전국 50세 이상 4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대 이상은 306만 원, 60대 288만 원, 70대 251만 원이라고 답했습니다. 50대 이상 전 연령대로 평균을 내보면 월 평균 277만 원이 적정 생활비라는 결론입니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꼬박 부어서 손에 쥐는 돈은 월 평균 196만 원, 적정 생활비의 71%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국민연금만으론 최소 노후 생활비가 보장되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는 사적연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퇴직연금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연금도 있고, 나중에 집을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도 있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어쨌든 최소한 더 연금을 추가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국민연금과 함께 사적연금까지 더해지면 매월 고정 수입이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목돈을 들고 계신다면 이걸 일시납연금으로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지금 나이가 50, 60인데 이제 와서 무슨 준비를 하냐라고 하셨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충분히 500만 원 포트폴리오가 가능하다.
특집 헬로이시 토크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에서는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를 초대해 매월 500만 원 연금 받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간간히 이어지고 있지만 작은 희망마저 사그라들고 있고 지진 생존자들은 추위와 배고픔, 또 열악한 위생 환경 등 2차 재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이 더 안타까운 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던 인재라는 점인데요. 이 나라는 200여 년간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 내진 설계 건물이 극히 드물어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지진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역시 지진의 절대적 안전지대로 볼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과 연이어 발생한 2017년의 포항 지진, 그 이후에 내진 설계 의무가 확대됐는데요. 하지만 소급 적용되지 않은 노후 건축물들이 대다수라서 전국 건축물 중 내진 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평균 12.9%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경주와 포항에서 그리고 충북에서도 지진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내진 설계 등 지진 발생에 대비해 우리는 얼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재점검을 해봐야 할 때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여수 돌산읍 한 조선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여수 소방은 14일 새벽 2시쯤 신고를 접수한 뒤 소방 인력 30여 명과 장비 10여 대를 투입해 2시간 만에 완전히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선수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멈춰선 지 65일 만에 운행이 재개된 가운데 목포시가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특단의 경영 개선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가스연료비 미납 때문에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 점을 인내해준 시민에게 감사하다며 운행 재개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버스 회사가 연료비 체납을 자체적으로 해결했지만 앞으로도 재발이 우려되는 만큼 기업 회생 절차보다 더 나은 경영 개선책을 제출하고 운행이 또다시 중단되면 즉각 사업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안군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부터 작은 섬 주민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은 섬의 모든 경유차를 무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해 경유차를 폐차하면 한 대당 400만 원, 신규로 구매하면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전기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 신청을 통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9대 목포대학교 총동문회가 의대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9대 목포대 총동문회는 14일 목포대 남학 캠퍼스에서 출범식을 갖고 목포대 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한 뒤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건의문에는 전남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는 사실과 암 발생, 중증 질환 비율이 전국 최상위인 만큼 의대 설립이 절실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초당대학교가 각종 사고 발생 시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운영합니다. 초당대는 14일 교내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개소식을 열고 학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전문 자격 이수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는 간호학과와 항공운항학과 등 10개 학과 학생을 비롯해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초당대는 대한심폐소생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아 센터를 운영하며 참가자들은 수업을 받은 뒤 시험을 통과하면 협회로부터 수료증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